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어저께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헌법 난동을 가지고 헌법 이게 납치 음모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우리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예, 신한은행 140-01-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제작에 문제가 없고요. 또 저희 그 단체에도 좀 저희 그 백모 프로덕션이 지원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이 특히 저희 단체 자유본 그리고 공명선거 지원단은 자유시민이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그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 교수님.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 얘기부터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그렇죠. 예. 지금 한국의 일일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한 3 내지 4% 조금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죠. 이거 이제 1%대로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렇죠. 중국만 막으면. 중국만 막으면.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예. 어제 하루에 189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시진핑한테 1대1로 받아가지고 관광객 유치하고 항구 4개 내주고 막 하다가 난리를 쳤는데 네네. 의료 체계라든지 통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빈틈이 많고 네네. 그다음에 원래 이태리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마벨라. 마벨라 이러면서 마벨라 그러면 이제 내 사랑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뽀뽀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막 들이대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패션 창조적이고 개인적으로는 뛰어난데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은 마스크 300배 막 뻥튀기해서 팔고 이런 마피아가 또 찍어 먹고 난잡합니다. 이란이 75명 숨졌고 그렇죠. 스페인이 31명이 숨졌고 하루 동안입니다. 예. 프랑스가 하루 동안 13명이 숨졌습니다. 근데 이란은 또 워낙 시진핑하고 가까워가지고 예. 고위직이 중국 많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고위직들이 많죠. 국회 부회장 죽었죠. 예. 그다음에 아마 의원이 2명인가 3명인가 죽었고 예. 그다음에 시장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의 말하자면은 고위 관리 그다음에 의원 예. 그다음에 부의장까지 예. 사망을 했어요. 확진이 아니라. 예. 미국이 하루에 415명이 증가하는 폭증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주마다 이제 비상 사태 하고 캘리포니아에선가는 저게 있었죠. 그 어느 한 작은 지역을 봉쇄했었죠. 그렇죠. 봉쇄했고 스위스 같이 작은 나라가 하루에 216명 증가하고 그렇죠. 노르웨이 정말 작은 나라 아니에요. 여기 인구 몇백만 안 되는데 그렇죠. 산촌이고 300만, 400만 거의 171명 증가했고 일본도 52명 증가했는데 일본은 이제 우리처럼 검사를 철저히 안 한다 그래서 실제 일본의 감염자 수는 한 3, 4천 명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스웨덴이 187명, 예. 덴마크가 160명, 예. 네덜란드가 111명, 예. 영국이 130명, 벨기에가 85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WHO에 따르면은 네네. 청정 지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중국. 아니요, 북한. 북한. 평양 시내에서 폐렴 사망자가 300명이 나왔다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혹은 코비드 이게 우한 코로나 없다. 보고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중국이 달랑 4명 증가한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다 같아 보여도 별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통계를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 화면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 볼 때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웃기는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그 몇몇 또 국가의 지도자급 인사들도 그러는데 내가 어제 신의 한수 잠깐 다른 데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거짓 통계로 속일 수 있어요. 잠시. 그것도 잠시. 세뇌할 수도 있고 홍수 같이 막 부으면 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일 수 있나요?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자, 중국이 이 정도까지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 상황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규제를 안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죠. 이게 이제 몇 명인지 모르는 건데 수학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예. 그때 제가 추정했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보면 막 번져나갈 때 하루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극도로 깔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어떤 면에서 일본보다 더 깔끔해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생활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식생활 섭취가 예. 이 항박테리아, 그 바이러스, 면역력을 길러주는 그런 그러니까 음식이 많잖아요, 한국이. 불, 그 다음에 매운 것, 그 그게 다음에 아니라 마늘. 마늘. 아, 요새요 어. 서울 시내에서 강북 쪽에서 제일 싼 시장이 어디냐? 예. 연신내 시장하고 예, 예. 망원 시장입니다. 예, 예, 예. 물론 저쪽도 쌀 거예요. 청량리 쪽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애마늘을 워낙 좋아해. 요새 애마늘 이제 약간 이른 애마늘은 요새 나올 때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중심가 시장에서 사면 뭐 몇 쪽 해서 굉장히 비싼데 망원이나 저기 연신내 시장 가서 사면 한 다발에 흙 묻은 거 그래요? 싸요. 그럼 이제 야, 그 부인한테 아내한테 애마늘 좀 많이 줘. 칙칙하는 줄 알았네. 왜 그러냐면 이만큼 사다가 따듬는 게 하루야. 껍질 벗기고 흙 털어내고 씻고 싸긴 한데 어쨌거나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그 저거잖아요. 저기 면역력을 길러주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거든. 그렇죠. 온돌로. 온돌로. 저만 해도 온돌 플러스 또 전기장판 내지는 온수 매트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양말을 덮어서는 신고 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이불 덮고 자요. 예, 예. 저도 그 말씀하시니까. 예, 저는 아파트가 아니어서 온도가 좀 낮아. 제가 겨울에 한철에 저희 집 제가 자는 방의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지냐? 바깥에 영하 10도면 제가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그러면 양말이 글쎄, 아니라 감기가- 덮어선 다 신어야죠. 감기가 안 걸려. 온도가 낮으니까 습도가 안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어쨌거나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게 입고 깔끔하게 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쪽에서는 이게 이 병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와, 근데 이게 중국이 120% 계산해서 11월 말에 시작했으면 1월 말, 2월 말 아니 12월 말, 1월 말, 2월 말 1.2의 100승이야. 그거 안 보셨죠? 그러면 시진핑이가 예. 억대가 넘어 나가요. 이미 저기 뭐야 억이 넘어 나가요. 되게 지금 감염자가. 미국의 그 지난번에 스티브 배넌 네, 예. 그다음에 워룸에서 한 거. 원코이하고 그거 할 때 억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억이 그때. 넘고 네, 예. 이미 벌써 한 4, 5일 지났는데 네, 예. 한 그때 일주일 사망자 400만 예. 확진자 400만 이상 예. 그다음에 실제 감염자는 실제 감염자는 억대 이상 그리고 사망자가 그때 뭐 통계상 17,000 얼마인데 사망자는 10배 이상 예, 예. 그 정도가 보수적인 평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맞을 거예요.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중국인 전면 입국 규제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을 완전히 이제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건데. 저는 뭐 학교에서 이자가. 좀 걱정인 게 2주 연기했는데 또 이제 2주를 더 예, 예. 저기 말하자면 이제 그 시청각 수 아니 뭐지 그거 저 온라인.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각자 지금 바쁘게 다 이제 막 예, 예, 예. 촬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다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건데 그 뭐 지역이든 뭐든 지금 엄청 뭐 안 받을 수는 없고 네네. 안 막는다 그러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뭐 일부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도시락 그 대통령 카바 씌워가지고 주고 뭐 이런 데만 지금 멸종해가지고 저 사태를 그 웨이브를 그 또 물길같이 몰려오는 그 웨이브를 어떻게 대처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중국 전면 입국 규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활 패턴이나 사람들의 그 의식, 예, 예. 그 행태 이런 걸로 이거를 대충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만연하더라도 우리가 덜 만연하면 우리는 이겨요. 이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특히 이제 다시 말하지만 그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게 일반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버리면 이게 이기는 게임이거든. 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그 닫아 걸어야 돼 이거. 닫아 걸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닫아 걸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지금 완전히 뭐 시진핑 시다발이어 이제 갖고 말하자면은 이 집중된 이 비말 감염이 아주 특징인데 예. 신천지 이제 신천지가 집회, 그랬고. 예, 그랬는데 교회도 이제 나가셔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좀 띄엄띄엄 앉고 그러니까 교회를 몇 부제로 오히려 근데 목사님들이 아직 여전히 지금 저기 그리고 구로 신도림역에 어. 그 저기 교환센터, 콜센터. 그런 지금 말하자면 작업 환경, 그 조직 환경 혹은 운집 환경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거 다 닫아 걸어야 돼. 다 닫아 걸거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서 예. 그 저기 어디야 그 사실은 그거 다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재택이 가능해요. 콜센터 작업이 그러니까 뭐 그걸 IP로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그걸 연결해서. 뭐 저기 서울시장이 그냥 대구 신천지 걱정해가지고 계속 신천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지금 그런 말하자면 구멍숭숭 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콜센터 교도소 이런 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라는 그럼. 얘기를 제가 계속 해왔는데 콜센터, 교도소, 요양병원 뭐 여러 가지가 그런 데가 있어요. 취약해요. 말하자면 제일 먼저 취약한 데부터 상식적으로 해도 간단히 답이 나오는데 거기에 행정력과 그다음에 그건 안 하고 홍보 야외 집회만 시비 걸어. 그렇지. 예. 그것도 광화문에서 하는 야외 집회. 그래서 아주 좋은 또 창조물이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웃긴 자야. 그 어쨌거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비말 그러니까 이게 침 튀기는 거. 예. 좁은 공간 밀폐 이게 이제 코하니까 교회 같은 데도 좀 밀도를 떨어뜨려서 예. 이 기도의 저기 예배를 이렇게 여러 차례로 나누고 밀도를 예. 떨어뜨리고 500명 들어가는 장소에 100명 들어가게 하고 예.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찬송 안 하고 하고 뭐 그다음에 소리 내는 기도 예. 안 하고 안 특히 그 블라블라블라 하는 그 통성 기도 안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예배를 할 수가 있다고.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하면서 생활의 기본 리듬이 유지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요 사람들이. 그게 뭐 우리가 정말 모든 상황을 다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또 뭐 바이러스 합성 유전자 조작도 문제도 있지만은 일이 터졌으면은 그 일에 직면을 하고 정확히 봐야죠. 이거 그거는 과학을 도도의 과학도 아니고 개무시해. 사람들한테 이미 내재된 상식적 과학에 충실해 줘야 돼요. 그 과학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그래야 대상이 되는 예. 바이러스가 어디 뭐 대통령 가립니까? 누구 가립니까? 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지위, 고와, 성별에 관계없이 예. 침전된 과학과 상식에 맞고 예. 사람들이 그렇게 광적으로 되지 않게 예. 만들어줘야죠. 그게 공동체 그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책무죠. 이 와중에 우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의 그 주의력이 집중돼 있는 와중에 지금 국회의원들 뭐 148명이 황당한 헌법 납치 기도를 이제 물꼬를 텄잖아요. 악마 그렇죠. 이제 지옥의 문을 열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정교모 그러니까 우리 조소환 교수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예. 정교모가 요새 굉장히 그 발빠르게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헌법 납치 원래 정교모는 조국 그 사태 때문에 이제 그거가 계기가 돼서 만들어졌는데 예. 이건 뭐 조국이 그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헌법 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거를 대응하는 것이 정교모의 원래 취지랑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조국 사태를 보면서 예. 헌법을 아주 반헌법, 위헌 이것들을 마음대로 그 침범을 하고 그때 공수처 연비제 이런 거. 공수처 연비제.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교육을 담당하는 지식인으로서 이것의 수호 없이 혹은 그 구호 이거 밖에서 침범하는 걸 막아줘야죠.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정규모로 정관을
할 때 우리가 뭘 위해서 활동할 것인가, 원칙이 뭔가 할 때 정말 아주 심각한 토론과 고민을 거쳐서 정한 게 대한민국의 헌법 및 보편적 양심에 입각해서 조국 그 보편적 양심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태였습니다. 네, 그런 그래서- 일이 조국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예. 국가의 권력을 가진 자 네. 혹은 그것과 그 합세해서 세력을 만든 언론인 예, 예. 그다음에 어디 저 이익단체인 뭐 예, 예, 예. 넣죠 뭐 절비하게 보편적 양심을 해치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꼭 기계같이 움직이는 홍위병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 보편적 양심에 입각해서 자유 점 진실 점 정의를 추구하자. 이게 이제 정의라고 하는 한마디만 나오면 자칫하면 이거 굉장히 예, 예, 예. 도구마가 돼요. 예, 예. 저주주의가 돼서 어떤 정의냐 하면 난 사실 정의 싫어해. 그러니까 나도 개인적으로는 예. 이게 그래 정의라는 말은 잘못하면은 이게 사회과학에서 정의라는 건 복수거든. 복수죠. 복수예요. 그러니까 탈무드 법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는 눈, 예. 이에는 이. 예. 그러니까 너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너한테 동일한 응징을 가한다. 예, 예, 예. 근데 그 응징을 가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의 주체, 응징의 집행 주체가 사인, 개인이 그렇죠. 아니라 예, 예. 국가 공권력. 예, 예. 그래서 그 서양 그 언어에서 보면 검사를 뜻하는 게 공공을 위한 변호사잖아요. 예, 예. 퍼블릭 아토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사가 공익을 위한 변호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하여튼, 예. 그래서 이 형사 기소는 공익을 위해서 만 해야 돼요. 공익을 위해서 이제 그 공익을 위한 변호사가 하는 행위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복수와 처벌의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만든 것이 예. 형법의 기본 개념이고 예, 예. 바로 그것을 서양 언어에서는 정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Ministry of Justice, 예, 예, 예. MOJ 예, 그러면은 법무부, 법무부. 정의부잖아요. 예, 예. 그렇죠. 우리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정의부인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웃긴다는 단체가 경제정의 실천이야. 그렇죠. 경실련. 왜냐면 경실련. 경제에 대해서 복수를 해. 돈 가진 자들, 기업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나 경실련에 정말 그 왜 박세일 같은 사람이 그런 데다가 하고 김상철 같은 사람이 그런 데다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예. 뭐 조금 이제 아무리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예, 예. 이 플라톤 때부터 우리는 또 이제 이제 동양 뭐 예, 예. 유교 사상 같은 경우 이제 중용 문제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은 예. 단수형으로 되면 폭력이 됩니다. 폭력이 돼요. 정의가 강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그 아주 나쁜 그래서 거예요. 그걸 이제 유연하게 잘못하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공정성, 페어니스 그것도 굉장히 그렇죠. 일정한 상대성이 그리고 일정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정의는 자칫하면 전체주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자유 진실이 먼저 나오잖아. 그 정교모 정관에 그래서 그걸 정의란 단어 그걸 앞에. 제가 정치 사상을 하거나 법학을 하는 예, 사람들하고 막 토론을 거쳐서 예, 예. 사실 제가 좀 했는데 제가 자유는 천부인권으로 태어난 그렇죠.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자유를 예. 서로 존중하고 그다음 책무를 다하는 거. 개인의 실존적 실존적, 예, 존엄성. 존엄성. 그거죠. 예, 그다음에 진실은 공동체하고 사는데 팩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집합체 공동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진리나 진실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버리는데 그거는 습속에 녹아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계약한 법률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그 진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과 과학 이런 요소들을 다 포괄한 자유와 진실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정의가 이 형평과 페어니스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동의와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합의를 구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이 자유, 진실, 정의가 이 복합적인 방식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정의만 예, 예, 예. 딸랑 내놓으면 자칫하면은 우리가 자칫 교수들이 무슨 한 시대의 정의를 단수적으로 자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 제가 이제 오늘도 우리 직원한테 좀 이제 저희 이거 요번에 만든 이거를 이제 다른 단체에 좀 제안을 하는데 직원이 뚫레 거기다 원가가 얼마 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적어서 제가 확 거버렸어요. 같이 스태프 멤버.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이거 찍기 전에 왜 그러냐면 이 시장 가격에선 정의로운 가격이 없어요. 그렇죠. 시장 가격에선 공정 가격이야. 공정가격이고 공정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내 원가를 밝힐 필요가 없어. 맞아요. 내 원가가 10,000원이 들었어도 상대방이 똑같은 물건을 시장에서 5,000원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5,000원에 팔아야 돼요. 그렇죠. 내 원가가 2,000원이 들었어도 상대방이 시장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10,000원에밖에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럼 나는 10,000원에 팔아야 돼. 그게 공정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건설 원가 공개하라 뭐 이거 전부 공산당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건설 원가 그러면 원가대로 사줄 거냐가 예를 들어서 건설 가격이 막 떨어졌어. 건설 비용이. 혹은 집이 넘쳐서 집값이 폭락했어. 그럼 원가대로 사야 돼?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라는 개념은 항상 기회비용 개념이 있어요. 기회비용, 상대성 개념이 있다. 합의성. 합의성. 그래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전 좋아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페어네스를. 예. 자 어쨌거나 예. 자유, 진실, 정의를 추구하는데 무엇에 입각해서 추구하냐. 헌법 및 보편적 양심에 입각해서 추구한다. 이것이 정교모 정관 일조죠. 예, 일조죠. 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헌법 이 납치 음모 사건, 헌법 예. 납치 사건은 이제 기본 구조는 뭐냐면 국민들 100만 명이 발의하면 국회가 결의를 하고 예. 국회 결의가 만약에 3분의 2가 넘으면 국민 투표로 간다. 그렇죠. 국민한테 발의권 주니까 좋네.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드디어 반영됐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떠들 거라고. 예. 그렇게 달콤한 소리에 대해서 우리 조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완전히 헌법을 납치하고 헌법을 절도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고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우선 국민 발의한 헌법 개정 뭐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있긴 해요. 있는데 대한민국은 경성헌법입니다. 근데 헌법을 고치는 경로를 저런 방식으로 하면 우선 100만 명을 만드는데 이 100만 명은 그야말로 전혀 지금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아테네 민주주의 비슷하게 돼요. 아테네 때 근데 도시국가의 숫자가 인구 자체가 10만을 안 넘는데? 안 넘는데 그중에 한 500명이 투표를 할 권리를 가져요. 네, 그렇잖아. 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여자 빼고 어린애 빼고 노예 빼고 노예 못 빼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 빼고 뭐하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깨나 하는 사람들 귀족들의 귀족 내지 준귀족들만 준귀족들이 하는 예. 그건데 자, 저 100만 명을 5천만 명의 우리 유권자가 한 4천 명 되는데 40분의 1 정도의 조직은 얼마든지 지금 이익단체를 통해서 조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향당체. 편향 이념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집단 특정 성향에 편중된 자들이 예. 100만 명 그냥 만들지. 그렇죠. 야, 근데 대표성을 모 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거지.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뭐 대의제 저것도 없는 게 지금 대의제 우리가 국민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숫자가 국회의원의 국회 재적의 2분의 1입니다. 발의가. 그러면 그거는 유권자로 보면은 절반이잖아. 2천만 명이잖아. 2천만 명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의를 할 때는 사실상 2천만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발의하는데 다수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호의 정치의 가장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편화된 반 이상이 사실 발의하는 건데 발의하는 거라고 해서 그 결정도 아니고 발의. 근데 국민이 발의할 때는 꼴랑 100만 명 갖고 발의해. 이게 20분의 1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편이고 말하자면은 그냥 국회도 마비, 헌법도 마비, 대한민국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전교조가 이상야릇한 참여연대 이게 예. 이제 주도 세력들인데 이번 헌법 헌법 납치 음모의 그렇죠. 주동 세력인데 예. 여기서 이상야릇한 헌법안 만들어서 100만 명 발의해서 주면 국회가 그거 갖고 이제 다루기 시작하면 온 국민이 정치 내전 상태로 들어가요. 당연히 그렇죠. 국사 올 스톱. 요새
누가 나 빨갱이 계속 할 걸 그랬어. 대한민국은 마르크스 레닌 동무의 그러니까 숭고한 이상을 받들어서 도저히 그러니까 이 썩어빠진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서 폄하당한 공산사회를 한반도 남북에 걸쳐서 위대하게 건설하는 것을 국시로 삼는다. 이런 헌법해서 내가 또라이들이랑 손잡고 100만 명 서명하면 그거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좀 덜 또라이면 어떻게 하냐? 우리 백이 민족은 너무나 슬기롭고 평화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 중립으로 가야 한다. 이러면 이제 그 헌법 논의해서 통과되면 미군 다 나가야 개 땡땡들아 이렇게 다. 저기 내가 참 웃긴 게 야. 뭐 김무성 강창일 씨가 주도를 했는데 그 앞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광장민주주의를 극복을 하고 투표민주주의로 간다 그러는데 광장민주주의가 왜 생깁니까? 투표민주주의가 절도를 잃고 소수의 엄목군들에 의해서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으로 내세워서 장난을 치기 때문에 광장민주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요. 저는요. 누가 정치적인 주장할 때 영어로 번역되지 않으면 다 개 노가리라고 합니다. 일단 투표민주주의라는 단어 없고요. 없고 그거 데이제죠. 네, representative. 그렇죠. 근데 왜 데이제라는 얘기를 왜 못했냐? 네. 광장민주주의를 극복하고 투표민주주의 데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얘들은 직접 민주주의로 가겠다는 게 직접 민주주의도 불과 저기 전 국민의 40분의 1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광장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직접 전 국민의 편중될지 모르는 40분의 1에 주도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기 위하여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광장 민주주의란 말도 노가리야. 노갈 것도 안 나. 그거는 맙 디마크러스예요. 그렇죠. 폭도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이런 노가리 볼 때 영어 단어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보면 단어가 성립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 뭐냐면 이게 뭐까지 그러면 개 노가리 이거. 인간의 상식과 교양과 의식까지도 다 파괴합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은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될 기초적인 그 공통성이거든요. 커먼니스. 그렇죠. 그걸로 의미하고 그 공통성 안에는 공화국의 공통성 안에는 어떤 게 상식이고 어떤 게 비상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는 용인받을 수 있고 네. 아니다라고 하는 또 예의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다 망하는 길이야. 라고 하는 데이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국회가 책임져야 되는 그걸 부분인데.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예. 하고.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우한 코로나에 온 국민이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전격적으로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일이고 현실로도 있지만 하이제킹이에요. 지금 납치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제 저 세계 보건기구가 저기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했죠, 코로나를. 지금 이 와중에 국민들이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는 그리고 와중에 전격적으로 일을 저지른 거지. 20대 국회 제일 마지막에 온갖 임기 말에 온갖 아무런 일도 못하고 헌법만 누더기로 만든 임기 말에 거기도 또 공천까지도 못 받은 사람들이 태반이고 한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똥을 한 모더기 크게 쌌어요. 대한민국 얼굴에 똥 싸놓은 거. 똥 쌌어요. 그 똥 싸놓는 거 옆에서 휴지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게 황교 아니요? 그렇죠. 시원히 싸셨습니까? 이걸로 닦으시옵소서. 이게 황교안은 코맹맹이 소리한다. 이건 웃지 마. 네. 웃으면 안 돼요. 이러면 예. 점점 시원히 싸셨습니까? 이걸로 닦으시옵소서. 이런 개 땡땡들. 아유. 그리고 예. 그거보다 더 그거 한 거는 일단 뭐 해외 사례가 이런 경우는 부존재입니다. 아주 법률용어로 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이 방식의 개헌 그렇죠. 발의, 그러니까 이 헌법 개정의 모델 하나 추가하는데 예. 그런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발안제 개정 제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예. 그거는 그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100만 원을 할 때 그 100만의 대표성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한쪽에 몰려서도 안 되고 예, 또 예. 어느 이익단체가 돼서도 안 되고 예. 또 어느 편향단체가 돼서도 안 되고 100만 명을 하게까 우리가- 규정을 하죠. 그렇죠. 대표성을. 우리가 여론조사 하듯이 예, 예. 그 말하자면은 소수라 하더라도 예, 예. 그거를 축약을 했을 때 전체 4천 모집단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죠. 모집단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특정 지역 100만 명 모이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민노총이 100만 명 넘어가니까 나온 거예요. 뭐 특정 간단히 지역 얘기하면. 100만 명 모이고 네. 특정 저기 친북 성향 귀족 노조 100만 명 모이고 그 특정 친북 성향 귀족 노조의 코어를 이루고 있는 특정 교사 조직 100만 명이 그들이 나서서 100만 명 모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조 헌법을 지금 구조, 그러니까 구해내는 거예요. 납치하는 거 우리가 구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 저기 그날 오후에 금요일 오후인가 발표를 했을 때 토요일 바로 저희들 논평을 냈습니다. 예, 예. 성명서가 뭐냐면은 자 뭐 쭉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불법을 넘어서는 폭거다, 입법 구태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당신들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수를 아주 절제된 국회의원 수를 지금 헌법에 200명 이상이 돼 있습니다. 예예예. 150명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뭐 149명으로 지정을 예, 하고 예,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예, 예. 하는 헌법 개정안을 조성환 정교모 이름으로 해가지고 100만을 모으는데 그거 사흘만 하면은 100만 명 모을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살만 대표- 못돼. 살만 못돼. 그거 굉장히 어려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양식이 자필 서명을 그러니까. 하고 도장을 찍고 주민번호를 쓰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아마 이게. 정교조가 음. 민노총이 합해서 찍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그렇진 자유시민 않아. 아니 뭐 일단 그렇진 않은데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 뭘 해야 되냐? 잠깐만 예를 들어 아니야 잠깐만. 그 다른 우리가 내가 좀 그래서 들어봐요. 헌법 구조 100만 자유시민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만들 힘이 있죠. 우리가 그럼 노력하면. 우리가 근데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 그러니까 만들면 우리가 빨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 할 때 우리가 100만을 만들 수 있는 헌법 구조의 조직을 미리 만들면은 사흘 내지 일주일 내에 100만 명들 만들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정말 저 법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법률 아이템들은 헌법 개정 아이템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저희들이 저렇게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면은 모든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전 준비해야 돼요. 한번 쟤들이 지금 김무성이랑 미래통합당 22명이 힘을 합쳐서 뒤에다가 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586 집단 뒤에 딱 깔아놓고 지옥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 이번 3월 2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저 카드는 항상 살아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제에 예. 오케이 좋아. 우리 헌법구조 100만 자유시민단 모을게. 당연히 모여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별로. 우리가 정규모 논평을 네. 논평을 할 때 이렇게 모으자라까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예예. 만약에 저게 저런 방식으로 해서 하이제킹을 당한다, 납치를 당한다라고 예, 예. 하는 게 진행이 된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혀 공론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론화 없었죠. 그 완전히 우한 코로나 틈 타서 전격적으로 이거 완전히 그 무슨 생양아치 짓이야. 야 이게 무슨 양아치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이 이런 일 벌어졌는지도 몰라. 모르죠. 왜 언론도 모르느냐. 보도를 안 해. 언론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왜 언론이 존재합니까? 왜 제4부라 그럽니까? 예. 그 우리가 투표하면서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네. 이렇게 해서 나의 주권을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을 하잖아요. 네. 줘서 너 마음대로 해라. 단 4년 뒤에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언론이 말하자면 그걸 매일매일을 보도를 해주고 그걸 해줘야죠. 예, 언론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예. 일단 이 헌법 납치의 의미를 한번 왜 이자들이 예. 왜 이런 식인가 이게 뭐라고 봐야 되나 보면 일단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회의원이 책임성을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성이라고 뭐냐면 야 네가 그 짓 했잖아 예, 예, 예. 라고 핀포인팅해서 딱 찍어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책임성을 회피하는 수작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폭도가 100만 명을 동원해서 세뇌해서 폭도가 국민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고 그러면 국민이 발의하셨는데 국회는 기계적으로 처리해줘. 처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3분의 1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국민투표 했네요. 근데 국민 이름으로 뭐 이제 빵빠레 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해체하는 일이 벌어졌어. 예, 예. 그래도 국회 너 뭐 잘못했잖아 라고 국회한테 뭐라 그럴 수가 없어. 없어요. 예. 국회의원한테 왜냐? 국민이 발의했고 국민이 투표했네. 그렇지. 예. 히틀러가 등장해도 책임을 못 물어요. 국회. 그러니까 이제 이게 3분의 2 이게 된다고요. 예. 3분의 2가 정말 아니 이미 3분의 2로 탄핵을 저질렀던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전비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비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이 민주공화국에서 의석이 3분의 2를 만들어지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나 그다음에 이 헌법의 지속성이나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그 임기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리라고 대충 믿고 살고 왔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앞에 업무에 이제 걸리면은 그렇지. 국민의 이름이라는 걸 앞에 띄워놓으면 띄워놓- 3분의 1을 넘어간다니까. 넘어가요. 탄핵 때 그랬잖아. 조중동이 나서서 국민의 분노를 띄워놓으니까 3분의 2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이거 완전 폭도인데. 자. 국민이라 쓰고 폭도라 읽는 건데 이게. 선거 처리되면은 음. 표를 받아야 되니까 국민을 속이고 두려워하면서 속여요. 무시하면서 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면은 완전히 경멸하고 경멸하고 먹잇감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장작 루소 말이 투표는 주인인 내가 노예됨을 선언한 거다. 거기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황당하게 70년 헌정사에서 황당하게 봤던 게 지난번 탄핵 사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구조를 한번 그 보자. 구조가 똑같아. 지금 지금 얘들이 이거 만들려고 똑같아요. 자 예. 보세요. 얘들이 만들려는 구조가 이거예요. 언론이 나서고 그다음에 뭐 소위 시민 단체라고 부르는 이제 바람잡이. 종북 성향 그 거대 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100만 명을 박박 긁어 모아. 그리고 뭐 시위하고 옛날에 탄핵할 때 저기 뭐 노란띠 두르고서 국회 포위하고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받들라 이렇게 주장했잖아. 각종 단체가 그래서 언론에 나서 가지고 그렇게 조져. 네. 국민이란 이름으로 폭도가 조져. 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뜻이니까 하고 3분의 2 해버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국민투표 들어가. 그 투표 조작도 있을 거고 그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국민투표 붙여지면 반대 의사 표명을 못 하잖아요. 국민투표 공표되면 반대 의사 표명 못 합니다. 그거 운동이 불가능하죠. 운동 불가능하다고. 그냥 보고 그러면 예스냐 노냐만 그냥 그거 해갖고 그다음에 언론에 해서 그다음에 국회가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 해체 헌법이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영구중립법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며느리를 남자를 맞아도 되고 잠깐만. 사위를 뭐 여자로 여러 맞아도 가지 되고 예가 그런 아까 전에 내가 한 예도 과중한 예지만 예컨대 지금은 이제 국민의 아마 분명히 저거를 지금 납치하려고 이제 이미 어안 상정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켜 놨어요. 네. 자, 근데 중간에 딱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3분의 1을 해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근데 예컨대 단체는 절대 국민이 아닙니다. 단체가 정교조든 정교조든 민노총이든 그다음에 국민이야. 우리가 헌법 구조 어. 시민단이든 이거는 국민이 아니라 단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을 대리하는 사기를 치고 언론이 받아주고 이러면은 국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촛불을 한 사람만 국민이다. 나머지는 국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광기가 되는데 이번은 딱 보니까 반대로 지금 언론은 이렇게 헌법을 납치해도 되는 문을 싹 열어 붙였어요.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언론 아닥 중이지. 근데 언론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탄핵할 때
그때는 언론은 인격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업 구조가 분업 그렇다고. 구조가 되죠. 탄핵이 4개가 분업돼 있었잖아. 그렇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처음에는 딱 어디 저 태블릿 PC 언론에 한번 딱 나오면서 모든 언론이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인 조중동까지가 더 심하게 언론이 인격 살인하고 그다음 국회는 그게 언론의 이현주도 나 만나서 그래요. 언론 믿고 했어요. 그 그렇지. 표독스러운 말들을. 이게 사람들이 이현주가 언론이 여론이 실천하고 이현주가 착각하는 페이스북에서 박 대통령이 비아그라 먹고서 그룹 섹스했다는 식으로 썼거든. 그렇죠. 예. 자기는 언론 믿고 했다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회는 그거 언론을 핑계 삼아서 탄핵 소추해 버리고. 그렇죠. 예. 그다음 국회가 탄핵 소추했으니까 헌재는 국회 핑계 삼아서 탄핵 인용하고. 자, 그러니까 헌재가 탄핵 인용돼 있으니까 검사 판사는 헌재 핑계 삼아서 인민재판에서 뭐 3년. 징역 32년, 아니 27년. 그다음에 저기 뭐 벌금 320억. 자, 그때는 보면은 이 악마의 사실은 이게 분업 구조거든. 그래서 제가 하나 붙인다면은 이건 악마의 분업 구조입니다. 이거 자유- 헌법도 이제 이렇게 박근혜 탄핵하듯이 그렇지, 분업 이제. 구조로 이제 조지겠다는 거예요. 그거죠. 이것들이. 그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 이게- 명령 내세워서 국회가 거기에 질질 끌려가서 봉사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투표 때는 아닥 상태에서 국민투표 아닥 상태인데 언론만 떠드는 아닥 상태에서 국민투표 일어나고 끌려 나가죠, 그러면. 그 대한민국 망가지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요 대목을 분업 구조로 해서 하겠다는데 황교안 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호 씨? 제가 예를 이런 들어서 사건이 벌어졌네. 내가 황교안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공개적으로. 자, 황 대표. 지금 어느 단체가 100만 명을 해가지고 지금 뭐 중국도 마음에 안 들고 미국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지금 핵도 있고 그러니까 남북한 합해가지고 그냥 한반도 우리 남북한 전체를 중립화하는 것을 헌법의 규정에 넣고 통일을 합시다. 그리고 평화가 좋습니다. 뭐 한강하고 이러면서 비무장화. 막 흔들고 그래서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법률 사안이고